혼란의 조선 말기. 세도 정치기 철종. 한 남자가 흥선대원군을 찾아가 미래를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제왕이 될 상이니 지금은 절대 누설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흥선대원군에게 또 다른 경고를 합니다. 절대로 민씨를 며느리로 맞아서는 안 됩니다. 영화 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유붕이라고 하는 조선의 유명한 점술가가 있었습니다. 이 박유붕의 처갓집이 임진왜란 때 명나라 총사령관 이여송을 따라 조선에 왔다가 귀화한 두사충의 후손인데, 두사충은 풍수, 점술, 관상의 대가로 그의 비밀스러운 책들이 후손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박유붕은 이 비밀스러운 책으로 풍수, 점술, 관상을 공부하고 익히다 보니 자신의 재주로 큰 돈을 벌고 싶고 출세도 하고 싶은데, 자신의 관상이 그것을 막고 있다 하여 거기에 더 비범한 능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괘로 자신의 관상을 바꾸려 합니다. 자신의 한쪽 눈을 송곳으로 찔러 외눈박이가 됩니다. 담뱃불로 손수 지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후 박유붕은 모든 능력을 갖춘 후 경복 천도를 떠나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왕기가 서려 있음을 직감한 운영궁을 찾아갑니다. 운영궁은 바로 흥선대원군의 집입니다. 슬그머니 대문 안쪽을 들여다보니 앞마당에서 한 꼬마애가 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꼬마 아이와 얼굴이 마주치는 순간 얼굴에서 제왕의 상을 보게 됩니다. 박유붕은 제기차기를 하면서 놀고 있는 꼬마 앞에 넙죽 엎드려서 대뜸 상감마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에게 이 꼬마가 왕이 될 운명, 관상을 타고났다라며 절대 누설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언제쯤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박유붕은 4년 뒤에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종의 관상을 보니 고종은 이마가 넓고 높으며 반듯하게 서 있는 모양이 지위가 높고 명석하며 명예가 드높다. 콧대 또한 도톰하게 힘이 있으며 턱이 둥글고 넓으니 아랫사람을 거느리는 능력을 갖추어 제왕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관상이다. 하지만 옆 광대에서 귀 앞부분을 보면 처음은 있으나 끝이 없어 일의 결과를 맺지 못하고 말년에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신세가 될 수 있다. 흥선대원군은 복채를 주어야 하지만 내가 지금 상갓집 개 노릇을 하는 처지라 돈이 없으니 왕이 된다는 4년 뒤에 그때 복채를 주겠노라고 말합니다. 박유붕은 왕의 상을 봐준 것이기에 복채는 조금 비쌉니다. 최소한 3만 냥은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1만 냥만 해도 집 몇 채를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그런데 3만 냥이면 한양의 노른자 땅도 살 수 있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알겠다고 하며 3만 냥짜리 어음을 써줍니다. 4년 뒤에 명복은 진짜로 왕이 됩니다. 고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정말 신통하게 생각하여 박유붕을 불러들입니다. 박유붕은 복채 3만 냥을 싣고 갈 당나귀 4마리를 끌고 대원군을 찾아갑니다. 흥선대원군은 복채를 대신해 운영군 옆에 45칸의 대저택을 지어주고 내 옆에서 사람 봐주는 관상을 계속 보게 나라며 서울에 있는 수선교에서 도남동에 이르는 땅을 주고 관직까지 하사합니다. 이제 대원군의 책사가 된 박유붕, 후에 최고 정삼품 당상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왕의 일은 용인인데 이 일에는 박유붕만한 인물이 없다라고 합니다. 박유붕의 주특기는 바로 지인지간, 사람을 보는 능력입니다. 대원군 옆에 앉아서 방문하는 자들의 얼굴과 행동 거지를 보고 그 성격과 주특기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흥선대원군과 대립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어느 날 흥선대원군이 한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 관상을 보라고 합니다. 박유붕은 깜짝 놀랍니다. 그 여자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국모의 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유붕은 무려 3번이나 극심한 반대를 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화가 나서 내가 며느리를 드리는데 뭐 그렇게 반대가 심해? 박유붕은 저 아이는 자식을 많이 둘 수 없으며 대원군과도 척을 지고 대원군의 앞을 막을 것이 분명하옵니다. 강력하게 말을 했지만 흥선대원군은 박유붕의 말을 무시합니다. 흥선대원군은 당시 외척 세력인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 민씨 세력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때부터 흥선대원군과 박유붕의 사이가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고종과 귀인 이씨 사이에 첫 왕자가 태어나고 2년 만에 다시 박유붕을 찾게 됩니다. 고종과 흥선대원군은 이 아이를 원자로 책봉하려는 결심에 관상을 물어보았습니다. 박유붕은 선뜻 말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결국 원자가 13세에 단명할 상이라며 세자 책봉을 반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흥선대원군과 박유붕은 완전히 등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완화군은 실제 13세에 요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명성황후가 박유붕을 협박했다는 배경도 있습니다.
귀인 이씨의 아이를 원자로 책봉한다면 후에 자신이 아이를 낳아도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하라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흥선대원군은 박유봉을 찾지 않았을까요? 흥선대원군은 박유봉의 능력을 인정하는 터라 또 찾게 되지만 만남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명성황후가 중전이 되면서 박유봉이 더 이상 관상을 볼 수 없게 하기 위해 남은 한쪽 눈을 찢어버렸다라는 이야기. 두 번째, 명성황후가 도움을 요청하자 박유봉은 자신을 해할까봐 스스로 남은 한쪽 눈을 인두로 찢어 더 이상 관상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황현의 매천야록을 보면 박유봉은 정확한 원인도 없이 죽고 말았다. 박유봉이 죽은 날 방바닥을 나뒹굴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으며 온몸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 빠르게 변해가는 세계 정세, 열강들의 침략 속에 위기의 조선, 명성황후를 궁으로 들이지 말라던 박유봉. 만일 흥선대원군이 박유봉의 말을 따랐다면 조선의 운명은 달라졌을까요? 그렇다면 흥선대원군의 관상은 어땠을까요? 흥선대원군의 이 말을 보면 죽을 때까지 복과 덕이 이어진다. 윗사람의 도움으로 출세하거나 성공하여 권력을 잡는다. 외골수 기질이 강하여 늙어서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한다. 눈이 깊으니 속을 알 수 없고 주변에 사람은 많으나 고독하고 그늘진다. 입술을 보면 고집스럽고 반항적이나 자신의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정은 깊다. I want nobody but you.